네, 또 다른 상위권 주제가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늘 오전에 상견례차 예방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대표 대 대표 입장으로 처음 만나게 된 건데요. 그런데 그간 조국 신당에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 분위기와 오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창당되고 제가 대표로 선출되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나가주세요. 두 분이 건강, 가족 등등 이렇게 서로 안위를 서로 걱정하고 많이 물어주셨고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4월 총선에서의 연대와 협력 승리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승리해야죠 라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고요.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망치선이 앞장서고 본진이 적선을 포위해서 승리했던 하객진처럼 같이 협력하자, 이런 말씀. 왜 손을 잡았나? 물론 상견례 예방 자리니까. 강지하나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에게는 모든 정치 세력 힘을 합해야 된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자 하는. 근데 좀 돌이켜보면 박홍근 그 비례 이 대연합 꾸리는 박홍근 의원도 네. 조국 신당 애초에 안 껴준다고 했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박홍근 의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예. 민주당 측에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었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게 창당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조국 신당, 이제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그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민주당은 또 공천 과정으로 내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지금 오늘 두 명의 그 당 대표가 만난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쪽으로 지지율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범민주연합으로서, 그리고 또 오늘 조국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들이 민주당보다 조금 더 극단적인 형태로 민주당이 못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색깔, 본인들의 이제 컬러를 드러냈을 때도 독도의 바다라든지 광주의 하늘, 백두산 이런 색깔들을 보이면서 딥한 그 민주당보다 조금 더 파란 색깔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본인들의 표를 가져갈 것이라는 것이 좀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예. 손절을 하기엔 이미 너무 커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손을 잡고 같이 유세를 할 곳이 있잖아요. 서초동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당이 함께 한다는 것이 크게 다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결국에는 풍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고 또 다른 면이 커지면 작아지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함께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 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라는 걸 좀 세게 강지하나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서초동이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최재봉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강 변호사 얘기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민주당이 생각할 때 생각보다 이른바 조국 신당,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있네.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이 어쨌든 공천 잡음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정체다. 이런저런 것들 했을 때 예전보다는 이렇게 막 선을 긋을 게 아니라 조국 신당에 좀 손을 잡고 러브콜을 보내는 게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조국 혁신당이 어느 쪽에서 그러면 더 그러니까 표를 가져갈 거냐.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강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의 일정 부분을 조국 혁신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물론 저는 중도층까지 확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중도층도 가져오겠죠.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조국 혁신당이 커져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줄었을 때를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범진보 진영이 과반수 이상을 얻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국회 구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내부적으로 물론 뭐 당도 다르고 사실은 활동하는 영역도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같이 가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구하는 건 중도까지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좀 더 뭐 더 진보적이라고 표현할까요? 윤석열 정부의 퇴진까지도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가져가기 때문에 함께 뭐 활동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인사차 와서 같이 승리하자는 의미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그 총선 프레임을 좀 더 강화시켜 보자. 라는 점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이지 선거운동을 같이 하거나 하면 선거에서 연합하고 이런 부분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기에 따라 또 사실상의 선거운동 연대 공식화냐 이런 표현도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말씀도.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서 이 인물, 이 사람의 반응도 참 궁금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신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셨어요? 어차피 그러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전통의 민주당을 만들어냈어요. 합리적인 사람은 다 냈고 그 자리를 이현정, 공국정당은 신당의 후예와 조국 같은 사람으로 취임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만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이렇게 손에 다 들리는 바에는 그냥 막장으로 가자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아예 강성 지지자들은 입시 비리범과 굳이 왜 연대를 하냐. 이거 이른바 조국의 강 건너는 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서 지난 총선, 그렇죠. 지난 대선 때. 네. 정확히 지난 대선이죠. 이거 중도 안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설왕설래가 민주당 당 내에서도 있는 모양이에요. 당연하죠. 앞서 우리 강진애 변호사가 뭐 풍선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제로섬의 모습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사실 이 조국 신당이 점점 약진하면 약진할수록요. 물론 그러니까 민주당 쪽 지지층들 중에 소위 말하는 골수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이 아마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봐요. 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중도 무당층들이 봤을 때는 조국 신당이 이런 약진한 모습을 결코 바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때 우리가 확인됐던 민심을 본다고 한다면 중도 무당층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민주당의 골수 전통 지지층들이 조국 신당을 미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밀고 있는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민주당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가 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신당과의 협업, 연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왜 하느냐 이런 불만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